이게 지금 나온 걸 보고 저희 회사가 지키고 있는 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를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또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112페이지에 면역력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수면, 운동, 영양 섭취 이 세 가지가 아이들을 그러니까 독감에 걸릴 확률이 낮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이게 세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수면 시간이 조금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신경 쓰는 게 좀 많아지다 보니까 잠을 조금 덜 못 잔다고 해야 돼. 좀 짧게 자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몸이 약간 좀 붓는 느낌이랑 피부가 약간 조금 안 좋아지고 딱해지는 그런 게 다 생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수면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저희 식품을 먹고 있는데 한 반에 모두 다 독감으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저희 둘째가 근데 저희 둘째만 입원을 안 했어요. 유일하게. 그걸 보면서 영양 섭취가 정말 중요하구나. 영양소 필요할 때 딱딱 영양제. 그리고 저희 집의 특징은 애들을 무조건 9시 되면 재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9시부터 재우거든요. 절대 10시를 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 호르몬에 관련도 됐고 해서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하나의 이 면역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공감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138페이지 보면 질병이 증가하는 이유에 첫 번째 유전자 질병, 두 번째 병원에서 발생되는 게 이제 돌연변이라는 거, 그 다음 환경의 변화, 이 세 가지가 질병을 증가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봐서도 지금 현재 사회가 이렇게 질병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분명 옛날에도 똑같은 질병이 있었어요. 뭐 감기도 똑같이 있었고 독감도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환경 오염에 의해서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환경에 의해서 모든 병들이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더 독하게, 더 나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제가 내린 결론은 진짜 제대로 된 식습관과 좋은 거, 그리고 좋은 환경 이런 걸 모두 다 갖춰서 저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저희가 지금 이걸 계속 언급하는 식품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약간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몸이 점점 나아지는 걸 느끼면서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러니까 건강식품은 약이 아니거든요. 저희 파마엑스가 약이 아니에요. 식품이잖아요. 이건 항상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파워넥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파마엑스 처음 배울 때 그래 영양제를 더 쳐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 센 세균들이 있거나 아니면 큰 병이 생겼을 때는 부득이하게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저도 지금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약을 먹으면서 느꼈던 게 너무 독해요. 제가 약을 안 먹다가 먹으니까 약이 독한 게 느껴지는 게 첫 번째 입이 너무 마르면서 혓바닥하고 입술도 아파요. 그리고 눈도 건조해지고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TR하고 나서 해독을 쫙 하고 난 다음에 약을 먹으니까 이게 약이 되게 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에 3번 먹는 약을 3번은 못 먹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 먹는 게. 그러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도 영양제를 또 같이 챙겨 먹어요. 그런데 책에 나오더라고요. 약은 어떤 것을 차단을 시키지만 영양제는 그거에 대한 기능을 촉진을 시킨다. 기능을 올려주면서 나쁜 것을 차단한다. 이게 병합이 돼야지 어떤 큰 병에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독소를 배출해낼 수 있는 거. 약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먹더라도 영양제는 꼭 챙겨 먹어서 나의 기능을 올리면서 그 약에 대한 독소, 음식에 대한 독소, MSG에 대한 독소, 환경호르몬에 대한 독소를 배출해낼 수 있는 무언가의 매개체를 항상 내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의 이렇게 루틴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성 비타민하고 합성물. 그 요즘 비타민에 보면은 TV 광고 많이 나오는 이런 비타민들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영양 성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이름 있죠. 막 꽉 들어있는 영양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타사, 암사, 아미사 그래서 사업하시던 언니가 저희 집에 오더니 그때 그 뭐지 눈에 좋은 루테인 말고 약 있잖아요. 그 약국에 파는 거 뭐지? 우루사 말고 뭐지? 그 우루사는 간이고 눈에 좋은 거? 눈에 좋은 피로 삐콤씨 그게 집에 있었는데 그거를 포크에 탁 붓더니 이렇게 불을 탁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에서 나오는 그 고무 냄새 있죠. 약의 냄새 맡는데 고무 탄내가 정말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합성 비타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화합물이잖아요. 결국에는 약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타민을 먹었지만 그게 비타민이 아닌 거예요. 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몸에 독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자연 제품으로 바꿔라 하면서 그때 권유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합성 비타민,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먹고 있는 그 약국에 파는 비타민 있잖아요. 봉지 쭉 찢어갖고 먹는 거. 그게 다 뉴스에서 나왔어요. 설탕이 거의 90%라고. 비타민 한 방울. 정말 그 약에 찌끔 딱 넣고 설탕 이만큼 넣고 사탕을 만들어가지고 비타민, 어린이 비타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붐이 있잖아요. 애기들 곰돌이 모양 생긴 그 비타민. 그게 또 다 설탕 넣어가지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화합물들이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섭취하려다가 되려 더 안 좋은 걸 섭취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딱 꼬집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런 걸 또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면역. 면역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살려면 면역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질병으로 모든 지구가 병들어 죽는다라는 말이 공감이 될 정도로 지금 또 중국에서도 사스처럼 또 그런 독한 병이 또 일어나고 있다 하잖아요. 저는 올 봄이 무섭습니다. 메르스의 이산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역은 정말 내가 내 가족들과 나중에 정말 진짜 항생 때도 백신도 구할 수 없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면역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면역은 결국 장 건강이랑 연결된다는 게 클린에서 나오잖아요. 내 장에서 흡수를 못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장 건강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수면. 수면을 할 때 나오는 그 멜라토닌은 수면할 때만 나오는데요. 우리 몸은 왜 호르몬 덩어리잖아요. 모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호르몬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멜라토닌은 잠잘 때만 나온대요. 근데 멜라토닌이 이 잠잘 때만 나오고, 그리고 이 도파민이랑 아드레날린에서 또 나오는데 걔네들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대요. 몸에 태어날 때부터 몸에 뇌 속에 많이 갖고 있대요. 근데 거기랑 바로 연결되면서 세로토닌에 대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 호르몬에 대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엔돌핀은 아시죠 다들? 엔돌핀 되게 기분 좋을 때 나타나고, 엔돌핀이 스트레스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세로토닌은 나오는데, 세로토닌이 이제 나오게끔 하는 게 좋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세로토닌은 뭐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세로토닌이 나오는 게 면역에, 내가 뭔가를 목표를 했을 때 그거를 딱 이렇게 이뤘을 때 정말 그 기쁜 희열 있잖아요. 그게 세로토닌. 그게 엔돌핀보다 훨씬 크게 몸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이 목표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뭔가를 내가 성취하고 가지는 걸, 뭐 가지고 싶은 걸 가진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했을 때 세로토닌 나온다니까 그걸 좀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엔돌핀보다는 세로토닌이라는, 그냥 기분 좋은 것보다는 성취감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환경호르몬 제 전문이거든요. 환경호르몬은 제 전문 분야라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암요 하면서 봤어요. 근데 환경호르몬 진짜 총과 칼보다 더 무섭고 말보다 더 무서운 정말 살인 무기잖아요. 나도 모르게 적셔져 있는, 나를 죽이고 있는 주변에 있는 환경호르몬. 그런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서 진짜 이 단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역 이런 거는 수면이나 원래 TR을 하고 나서 저는 건강해서 근데 계속 잠을 못 잤어요. TR 끝나고 나서는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그런 근데 바로 의사 선생님이 너무 아프시더라고요. 살을 막 하루 찌는 거 같거든요. 진짜 너무 아프고 상고지.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수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아야 되고 내 마음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른 중에 저는 이 책을 보고는 그냥 토탈로 얘기하고 싶은데 면역 체계 그 환경 많은 것 같아요. 내 아무리 건강한다 한 분들 환경이 오면은 우리가 임신했을 때 기형아 출산, 그리고 나도 모르게 중금속 오염, 내가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든 그 면역 체계가 흐트러지면은 맞아. 기본적으로 아까 데이시가 얘기했듯이 면역 체계가 좋은 애들은 독감이 안 걸린다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유행하는 병이 걸리면 자기 몸을 죽인대요 또. 저는 그거를 이 책에서 느꼈던 게, 그래서 제가 느꼈는 게 내 몸을 죽인다는 거는 뭐냐고 딱 생각을 해봤더니, 만약에 제가 임신을 하면은 임신을 했잖아요. 아기를 임신하면 걔가 병인 줄 알고
항체가 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면역체계가 강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적절하게 모든 게 적절하게 내 몸에 과하지도 않고 이제 적지도 않게.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 일반 사람이 한 연구진도 안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뒤에서 보면은 저는 이 저자가 머리가 좀 좋다는 게 나중에 너희가 알아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논쟁도 할 필요 없다. 너희가 알아서 먹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의사니까. 네, 의사니까. 하면. 의사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 그래 너도 되게 머리 좋네. 왜냐면 이 책을 저자하면서 이 사람도 생각했는 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 책에 대한 비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를 실컷 먹으면 된다. 좋아하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 없다. 그게 저희도 똑같은 거예요. 네가 맞다, 누가 맞다 필요가 없고 내가 맞으면 먹고 내가 안 맞으면 내 몸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주위의 말을 듣을 때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으면 그거 한번 다 되새겨보고 또 내 몸이 아팠을 때 병원 가지 마라 보다는 이 영양제하고 아까 효진 사장님이 얘기했듯이 적절하게 병행을 하면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이 책에서 요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 사장님 언니라고 해야 되나? 언니가 얘기하신 부분에 저도 되게 많이 동감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로는 여기 보시면은 환경 오염이 그 질병을 증가시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심하게 땅도 토양도 물도 뭐 공기도 이게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 놓으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책 제도 제가 보기에는 환자혁명이라고 한 이유가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근데 환자 스스로 지금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지금 의사들은 이런 형태고 이런 실태고 이런 상태가 생각을 한번 그냥 얘기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 자리에 처음들 이렇게 뵙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제가 뭐 책을 읽은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의 하시는 이렇게 말씀들을 듣게 될 때 동감이 되고 참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강을 챙기면서 돈을 버는 이 사업이 참 좋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올인한 거는 아니지만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나뿐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 내 주변을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는 건 참 좋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하나 들은 사실이 이제 좀 쇼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그러니까 손주 우리 아들의 이제 애기 손주가 있는데 5살짜리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그 약시, 난시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심한 약시에다가 지금 난시가 발견됐고 또 뭐 눈에서 또 뭐 하나가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그 검사를 지금 계속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가 안경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질랜드 가면 고칠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눈이 우리가 이게 건물마다 전부 다 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연 평원에서 자라면 그 시야가 넓어지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좋아진대요. 그래서 저희 조카도 갔어요. 눈이 좋아져가지고 안경을 벗었어요. 9살 때 정도 돼야만 뭐 이렇게 좀 좋아질 거라 지금 아니, 그래서 근데 시력이 뭐 한 90% 돌아올 거라 이렇게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 건물이 전부 다 시야를 가리면 난시 이게 원시 시력이 더 나빠진대요. 그런데 푸른 초원에는 이게 넓게 보니까 시력이 더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다 2.0이라잖아요. 시력이. 그거 굉장히 중요하대요. 넓은 걸 자꾸 보여주는 게.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예, 넓은 데를 많이 그 보여주고. 애기가 또 그리고 얘가 굉장히 액션이 큰 애예요. 우리 애기가. 그래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보다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 될 애라고 그러더래요. 어떤 분이 상담을 이렇게 좀 했는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걔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뉴질랜드로 가면 진짜 눈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이 벽 사이로 막혀있는 게 시야가 차단이 되는 게 왜 그러잖아요. 몽골이 이런 사람들은 멀리 것도 저 멀리 것도 본다는 게 전부 다 평야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2.0, 3.0인 거예요. 눈이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 그 푼조카는 안경 벗었어요.
어쨌든 참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맞아요. 네, 좀 더 그 어떤 이런 정보가 더해지는 거 보면서 참석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소개를 해서 사장님 이곳에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사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사업적인 면에 관심도 있으시고 또 어떤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능력이 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제가 돈도 못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얼굴이라도 뵙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하고서는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장님한테 소개받고 여기 들은 황희경입니다. 이 책의 사장에는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책 통틀어서 이 책이 왜 출연이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너무 의사한테 의지를 해왔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우리의 건강 권리를 의사들한테 약게 너무 많이 그 권한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남는 게 그 약에 대한 부작용과 어떤 예방 차원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아마 이 의사가 이런 걸 쓴 것 같은데. 예, 그 보면은 이제 첫 장에 비타민보다는 식사, 그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제수한 약보다는 어떤 대안책보다는 기본적인 식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새끼 밥을 정말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꼭꼭 씹어서 위에 부담이 안 가게 잘 먹어주는 것. 그리고 독소 배출을 위한 식사법. 항상 우리는 독소가 생기잖아요. 하루에도 아마 암세포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데 대한 요즘은 지금 영양 부족보다 과잉이 오히려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독소를 배출해 줄 수 있는 식사법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새로운 말이 나와요. 기능의학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이때까지 우리는 병원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병원균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10사람 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뭐가 관건인가? 결국은 내 몸 자체의 내부 환경이 문제다. 기능의학이라는 건 먹거리나 그다음 영양, 그다음에 뭐 생활 습관, 수면 상태, 스트레스, 뭐 개인의 운동 이런 게 이제 좌우돼서 어떤 한 개인의 그 면역 체계를 만든다는, 그걸 우리가 이제 뭐 환자든 환자 아니든 우리 사람으로서 내 몸에 대해서 책임을 좀 지고 좀 내 몸을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게 유전자, 그다음 빨리 바뀌고 있잖아, 그죠?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그러니까 뭐 환경 호르몬 같은 거, 그다음에 알러지, 또 새집 증후군 같은 이런 문제는,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조금만 신경 쓰면은 없앨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보고. 이제 이 책을 전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자본주의에 우리가 끌려갔던 거. 예. 이 자본주의를 갖다가 좀 확 격신을 해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도 그렇고 의사들의 태도도 그렇고. 지금 너무 오만해가지고 꺾어내리기가 참, 그죠? 그렇잖아요. 의사 앞에 가면 환자는 항상 어리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기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내 몸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내 몸의 생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또 나의 아까 말했듯이 기능의학적인 면에서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늘 살펴보고 늘 보살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답, 뭐가 됩니다. 유다. 그래서 좀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을 좀 각성시키는, 뭐 그냥 평범한 얘기인데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나도 잘. 맞아, 대화 너무 잘해요. 네, 금도입니다.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결론을 내린 이유는, 저는 원래 태어나기를 엄청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라 건강에 대한 니즈가 되게 강했고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알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파마넥스 일을 뉴스킨과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제 경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본인의 몸은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 본인이 제일 잘 알아서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맛있는 김치를 담그는데
좋은 고춧가루만으로도 김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배추 하나만으로도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가 좋다 이러면 굼벵이가 좋다 이러면 굼벵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추도 좋아야 되고 좋은 고춧가루에 적당한 소금에 절여지는 거 그 외에 여러 가지 양념이 골고루 합쳐져야 맛있는 김치가 되듯이 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 몸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영양제에만 건강식품에만 의존할 것도 아니고 한 가지에만 내 몸에 맞는 운동 그다음에 나만의 어떤 디톡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든지 예, 또 이제 하루 3끼를 골고루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연식품에서 해서 이제 내 몸에 맞는 거를 잘 먹어주는 거 이게 다 골고루 되어졌을 때 내 건강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저는 많이 계몽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이 제 4장이거든요. 건강을 결정짓는 5요소에서 첫째 영양, 둘째 면역, 셋째 수면, 넷째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오염인데 수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수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생활 습관 때문에 수면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래저래 현대인들 대부분이 심각한 수면장애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는 현대인들의 수많은 건강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모두 수면과 관련이 있다. 이 저자는 지금 우리가 건강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수면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저는 옛날부터 수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그 다음날 분명히 달라요. 잠을 못 자면. 저 몸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절대 밤새우는 일은 없어요. 밤새워 보면 그 다음 날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피곤해서. 그리고 여기서도 그랬어요. 자기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이 있는데 보통 17시간에서 19시간을 깨어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0.05 정도의 음주 상태래요. 사람이 평균적인 깨어있는 시간인데도 완전 맑은 정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깨어있는 시간이 더 길면 0.1%의 그 음주 측정에 걸리는 그런 상태가 사람이 이제 좀 몽롱한 상태로 이제 생활을 한다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이라던가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 정도만 되면 그래서 잘 자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아무리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히 잠자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 수면의 질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제가 몇 페이지지? 118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아까 깨어있는 시간 아까 얘기를 해준 거고요. 나는 잠을 잘 자고 있는가 밑에 보면 잠이 보약이란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우리 몸의 재생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몸의 재생이라는 표현은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나 노화 방지를 의미한다. 노화 방지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수면이다. 미녀는 잠꾸러기라는 말이 그냥 괜한 말이 아니고 피부, 체중 모두 깊은 관련이 있다. 수면은 건강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부분에 연관되어 있다. 얼마나 깊이 자는가, 하루 몇 시간 자는가, 언제 자는가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결론은 여기 잠자는 시간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그 재생 호르몬, 성장 호르몬, 재생 호르몬,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그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다고 해요. 그래서 10시에 잠들어 4시간 자는 것이 12시 이후에 6시간 자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수면 시간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예전에 저는 한 7, 8시간을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뉴스킨을 하고서부터는 저도 제 성장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전보다는 좀 늦게 자고 빨리 일어나는 그런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성장을 하려면 잠을 또 뭐 7, 8시간 보통 자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최대한 빨리 자고 그런 성장을 재생시키는 그 시간을 잘 지켜서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똑똑한 그런 수면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론은 평소 충분한 영양소 공급을 해주고 야식을 피해 빈속으로 12시 이전에 지침하는 것이다. 우리 클린책에 보면은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12시간 공복을 유지해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2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그리고 잠자기 4시간 전에 속을 비워주고, 그래야지 내 몸이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 음식을 소화하는 데인데 쓸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12시간 공복, 야식 피하는 거 그리고 지켜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또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우리가 수면에서 중요한 호르몬이 멜라토닌하고 세로토닌인데, 멜라토닌은 아까 효진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가 이제 멜라토닌은 날이 어두워지면 뇌의 손과 선에서 분비되어 우리 몸의 수면과 기상 주기를 조절하는 이 호르몬이다. 뭐 이제는 잘 때가 되었다, 씌워줘라, 이런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이제 숙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좋은 질의 수면을 취하라라고 하는 거고, 세로토닌도 되게 수면과 관련해서 멜라토닌만큼이나 중요한데, 세로토닌은 보통 95%가 다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얘기할 때, 클린에서도 나왔지만 건강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다스려야 되는 건 장이거든요. 이 세로토닌도 95%가 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장을 잘 관리를 하라라는 거고, 세로토닌은 뇌에서 사용되지만 만들어지는 곳은 소장과 대장이다. 세로토닌의 95%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도 않고 잠을 잘 자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런 장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수면을 취하시길 다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긋하고 그렇지 못하잖아요. 수면도 지금 20대들한테 오늘 하루 종일 먹은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은 거 써보라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보시잖아요. 50대들이 보면요, 하루 종일 못 먹었어. 밥은 왜 안 먹었어? 라는 말 할 만큼 디스커스트에 패스트푸드에 다 뭐 유제품에 막 이런 거만 먹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음식이라고 말하는 그 건강한 식단은요 하나도 없어요. 들어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은 걸 나열해보라. 잠에 대해서도 그런다고요. 뭐 이렇게 막 골치 아픈 일 앞에 놓고 잠이 오나 이러는데, 잠이 얼마나 중요한데, 잠은 당연히 자야 되는데 잠이 오냐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우리 너무 혈이 크고 진짜 애들이 손들이 걱정이다, 그죠? 지금 생각 없이 자기가 왜 생활하는 패턴대로 그냥 어제 저녁에 약을 안 먹었냐면요, 지금 제가 뇌 신경 때문에 옛날 신경 손상 때문에 3번, 5번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몸이 좀 힘들거나 하면은 이게 좀 약간 재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저보고 잠을 잘 자네요. 그래서 저 잠 진짜 잘 자요. 저 진짜 우리 남편이 그러거든요. 남편도 대사에 맨날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처럼 많이 자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제가 잠을 잘 자요. 미는 저는 이제 낮이고 밤이고 좀 자야지 하고 자거든요. 근데 저 잘 자야 되거든요. 잠을 못 잔대요, 저보고. 상담하면서. 깊게 못자. 그래서 저는 잠자면요 맨날 여행을 다녀요 그랬거든요. 왜 잠을 많이 자냐요? 그래서 저는 꿈을 많이 꿔서 여행 다니기 재밌어가지고 꿈을 잘 꿔야 숙면이 했는데, 아닌 이게요, 꿈 꾸는 게요, 피곤한 거구나. 잠을 안 자는 것보다 그렇지. 꿈을 꾼다는 거는 밤새도록 나는 몸이 누워 피곤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신경들이요 다 움직이는 게, 꿈꾸는 게 하루에 운동하는 것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고 방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꿈을 안 꾸고 잔 적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은 충전 없이 계속 에너지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깊은 잠을 재우려고 이제 수면제가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이 신경을 차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역할을 계속 하고 있던 반복적으로 하고 있던 이 습관적인 이 신경을 차단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걸 안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또 습관이 돼버리면 이제 나는 잠을 자도 그 약을 안 먹어도 잠을 자도 잠을 잘 수 있게끔 그 약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근데 어제는 그걸 먹으면 아침 이틀 잠을 못 하니까 안 먹은 거야. 안 먹으니까 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회로를 한 번씩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회로를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자는 거 있잖아요. 이거 꿈꾸는 거 좋은 거 아니고 혹시 자면서 꿈꾼다고 하면 나는 왜 꿈을 안 꾸나? 꿈을 안 꾸는 건 머리가 나빠서 따라서. 아니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억력이 없어서 네, 알겠는데. 아, 다행이네. 그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뇌파가 안 떨어지기 떨어졌어요.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거의 안 저는 완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기억해요. 우리 동생이 그렇대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상한 줄 알았어. 저는 저 혼자 우주도 갔다 오고요. 저는 근데 맨날 그러면은 몸이 아침에 굉장히 찌뿌둥하고 힘들어. 저는 세수하면서 그 꿈 꿨던 것들이 앞에 영상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막 기억을 해요. 그럼 혼자 난리가 나요. 쓸데없는 기억하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 똑같이 하셨어요. 쓸데없는 거 하고 있다고. 선배님들이 숙면을 못 차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한때는 사업을 집중할 때 있잖아요. 꿈에서 밤새도록 사업 설명을 다녔거든요. 나보고도 그러더라. 언니 나 사업 나 너무 많이 밤새도록 했다고. 사업을 했는데 다시 힘들었겠네. 아침 설명을 한 번은 대문을 한동안 내가 엄청 많이 할 때는 밤새도록 이 갈바니 밀고 있었거든요. 소희씨한테. 아침이랑 너무 피곤한 거야. 나한테 긍정적으로 나 열심히 사업하는 게 꿈꿨다니까 잘했다 이랬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언니 저 어제 밤새도록 대문인데 오늘도 대문 3개예요. 그랬거든요. 가서 빨리 하라고. 진짜 그런 게 저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근데 숙면이 저 같은 경우는 영양이 부족해도 숙면을 못 취하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유시스펜3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맨날 사람들한테 잠을 못 자서 입에 달고 있었는데 유시스펜 2알 한 일주일 먹었나? 완전 깊은 잠을 그때부터 자고 있었어요. 그건 이제 언니가 몸에 맞게 그랬지만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이게 다 원인이 아니 그게 잠에 자게 된 게 영양이 채워져서 그래요. 저희 어머님께서요. 라이브 특히 만 같은 드시고 경우는 일주일을 기어 다녔어요. 나한테 뭘 준 거니? 나 진짜 이거 하나 먹고 잠 하루 생활이 안 된대. 아침 저녁으로 먹었더니 아침에도 잠이 오고 밤에도 잠이 와가지고 근데 이게 그때 클린책에서 나와요. 몸 산화돼서. 차단을 하시고 영양제가 들어가면서 몸에 이 모든 게 다 이게 영양이 들어가면서 재우는 거야. 계속 흡수시킨다. 그러니까 엄마가 일주일을 생활을 못한 거예요. 내가 운전하면서 사고 날 정도로 잠이 쏟아져. 그 정도로 아예 생각 못했대.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차 안 맞아서 나 이거 사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효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저도 처음에는 사업을 오래 안 했을 때는 이제 내가 그때 어렸죠. 말하자면 사업자로서 내가 이제 유스스펜 먹고 처음에 유스스펜 엄청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내가 너무 효과를 봤으니까 안 피곤하고 잠을 푹 자고 하니까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장님한테 난 예찬론자 나도 됐어 똑같이. 응, 근데 희한한 게 정말 내가 내가 똑같이 사장님도 나랑 너무 똑같은 힘들었다. 효과를 보신 거야. 그리고 제가 전달한 유스스펜 전달한 사람들은 다 효과를 봤거든요.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매일 드시거든요. 근데 그 베닉스 2 있죠. 그거 드시고 그렇게 주무셨어요. 베닉스가 이 간 해독이랑 신장 해독에도 되게 좋잖아요. 혈관은 되게 좋아요. 혈관을 좋게 하고 그러니까는 이 순환이 잘 되니까요. 고혈압 드시거든요. 근데 베닉스 2 드시고 아이고 졸려요. 맞지구나. 그리고 대사장님도 베닉스 먹고 졸린다. 근데 이게 파마넥스 제품은 이게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이 진짜 흡수가 이게 흡수가 잘 잠이 돼요. 오는 거예요. 저는 베닉스 먹고요. 하루는 여기 왔는데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응급실 가야 되나 싶었다니까. 그 차에서 내가 있었는데 좀 있으면 괜찮았어요. 지금 집에 집에 그렇게